저희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인스타 관리자 맡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설명 전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저희 DNA랑 자이랑 이제 소프트 융합 대학에 있는 윙크가 협업해가지고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네, 여기 저희 베이직 세션 전체 톡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AI 테크 세션, 두 번째 AI 리서치 세션, 세 번째 AI 서비스 세션입니다. 이제 첫 번째 AI 테크 세션은 AI 기술에 중점을 두고 데모 서비스를 제작해보는 세션이고, 두 번째는 심화적으로 AI 분야의 기술을 개발 연구해보는 세션입니다. 그리고 AI 서비스 세션은 이제 윙크와 함께 하게 될 건데 이건 이제 실제 AI 기반의 웹 서비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세션입니다. 얘는 아무래도 1, 2번 세션보다는 더 심화적일 거고 더 완성도가 높을 예정입니다. 이거가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지금 수요조사 1차를 올렸는데 참여하실 분은 참고해서 수요조사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차시 시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각화란 무엇이냐?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나 맵으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제 표시하는 과정인데, 이제 왜 이것을 해야 하냐? 이 데이터는 서울의 자치구별로 위험도를 데이터로 수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데이터가 복잡해서 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표시하여 구조나 패턴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 판다스와 매트플러립 시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판다스란 이제 판다스 다들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셨으면 써보셨을 텐데 여기 내장 시각화 메서드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사용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점 플롯 점 종류를 작성하여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고 여기 종류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 종류가 있으니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여기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종류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라이 플롯입니다. 얘는 이제 연속적인 변화 추이나 주식 가격, 온도 변화 등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고 여기 df.plot을 그 코드를 사용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얘는 기본 라인 플롯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kind, 뭐 라인 이런 거 해줄 필요 없고요. 다음으로는 바 플롯입니다. 말 그대로 막대기 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얘는 제품별 판매량, 지역별 인구수, 카테고리별 매출 등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얘는 아까 기본 라인 플롯과 다르게 안에 카인드 바를 넣어야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시험 점수 분포나 급여 분포, 이런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 및 이상치 탐색에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점이 이상치를 나타내고 여기 박스는 4분의 수, 여기 선은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얘 또한 카인드 박스를 해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널 밀도 추정입니다. 얘는 키 분포나 연봉 분포 같은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분석할 때 사용되고 주로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보고 정규 분포와 닮았다, 안 닮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얘도 kind KDE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다음은 파이 차트입니다. 이게 통계 자료에서 많이 쓰이는데 시장 점유율이나 인구 구성비, 그러니까 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얘는 kind 파이를 넣어주는 거 외에 여기 밸류에 뭐 넣을지도 설정해 줘야 하고 오토 PCT라고 여기 비율을 소수점 몇 자리까지 넣을지 정하고 여기 퍼센트 표시로 이제 퍼센트를 나타낼지 안 나타낼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점도입니다. 산점도는 키와 몸무게 관계, 광고비와 매출 관계 같은 두 개의 연속형 변수 간 관계를 탐색할 때 사용됩니다. 얘도 똑같이 kind scatter를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두 가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x축에 뭐 넣을지, y축에 뭐 넣을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트플러립입니다. 얘 사용 방법은 import 매트플러립을 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파이플롯을 함께 불러와야 합니다. 여기서 파이플롯이란 여기 매트플러립 라이브러리의 서브 모듈입니다. 이 파이플롯은 그래프 생성이나 수정을 가능하게 하고 제목이나 축 레이블 같은 이게 옵션들을 더 추가로 사용해서 꾸밀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show나 save pig 같은 함수를 제공해서 출력 및 저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매트플러립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에 기능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요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라인 플롯도 그릴 수 있고 산점도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라고 해서 격자를 넣을지 말지 정할 수도 있고 여기 X 레이블, 뭐 Y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라고 이 선이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이 선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이 설명을 여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타이틀도 넣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t.figure를 해서 이제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 fig 사이즈로 그래프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t.float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여기 처음에 x 값에 뭐 들어갈지 y 값에 뭐 들어갈지 넣어주고 컬러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선이 무슨 색으로 나타날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사용해서 마커는 여기 점을 뜻하거든요. 여기 점 모양을 어떻게 할지 정해주고 라인 스타일은 여기 실선으로 할지 점선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주고 레이블이라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뭘 가리키는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 선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블루 말고도 뭐 다크 블루, 미디엄 블루 같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꾸밀 때 좋고 여기 마커들도 그냥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아니라 별 모양, 더하기, 곱하기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 또한 그냥 점선, 실선뿐만 아니라 여기 네 가지가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목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볼 텐데 타이틀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제목을 넣어줄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라벨 설정인데 X 라벨은 이제 X축의 라벨이겠죠. 여기 X축 들어가고 Y 라벨은 Y축 라벨, Y축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눈금을 틱스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틱스란 여기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같은 이런 눈금 설명이고 여기엔 특이하게 로테이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90을 하면 왼쪽으로 90도 글자를 돌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차시 이 글자가 왼쪽으로 90도 돌아간 걸 볼 수 있죠. 이걸 왜 사용하냐? 여기 설명이 너무 길면은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차시끼리. 그러면 잘 안 보이고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돌려서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주로 90도는 사용 안 하고 45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축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리미트를 뜻하는데 이제 x림은 이제 0부터 여기 11까지 나타내고 여기 y림은 0부터 12까지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리드 true를 넣어주면 여기 격자를 넣을 수 있고 false로 설정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레전드라는 값을 넣어서 여기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이 선이 뭘 뜻하는지 넣을 수 있습니다. 범례를. 그리고 PLT 쇼를 넣으면 그래프가 그 코드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코드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방금까지는 기본적인 옵션들을 봤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심화 옵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하다 보면은 X 값은 같은데 Y 값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한 그래프에 넣고 싶다 하면은 twins라는 함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일단 첫 번째 기본 Y축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AX1이 이제 첫 번째 Y축에 대한 그래프겠죠? 그리고 이 AX1점
트윈스를 사용해서 두 번째 y축, 여기 서브 y축을 갖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AX2가 생성되고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를 동시에 여러 개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래프 하나하나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도화지에 그래프를 두 개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서브플롯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로 피그랑 에이시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피그가 피규어고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이시스는 이 도화지에 그래프를 그릴 구역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브플롯 안에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1, 2는 1행 2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행 2열. 그러니까 한 줄에 두 개의 그래프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피그 사이즈 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분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는 에이시스 0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을 0이고 여기 두 번째 부분이 1입니다. 인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시스 0 첫 번째 부분 그래프 그릴 거 코드 넣어 주시고 두 번째 에이시스 1 여기 그래프 그릴 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1행 2열로 서브플롯을 생성해서 이걸 에이시스 0, 1로 썼는데 예를 들어 2행 2열이다 하면은 여기 부분이 0,0 여기 부분이 0,1 여기 부분이 1,0 여기가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이시스 0,0 0,1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C본입니다. 방금 봤던 매트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들이 좀 단조롭고 기본적인 느낌이 들죠. C본은 이렇게 뭔가 전문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것 또한 시각화 라이브러리고 사용 방법은 아까 똑같이 그냥 C본을 임포트해서 가져와 주면 됩니다. C본의 특징은 매트플러릿보다 세련되다는 것이고 그리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호환이 좋아서 코드를 많이 넣지 않아도 이런 예쁘고 세련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그래프 플러스로 뭐 다양한 뭐 박스플롯 KD 그런 그래프들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C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랑 그 그래프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포 확인할 때 사용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바 형태로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분포 시각화에 사용하고 연속형 변수의 빈도수 확인에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간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산점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산점도를 사용하는데 이런 기본 산점도 외에도 선형 회귀선이 추가된 산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C5는. 그리고 또 분포 확인할 때 박스 플롯이랑 바이올린 플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이상치, 뭐 중앙값, 뭐 사분위수를 확인할 수 있고 박스 플롯은 바이올린 플롯은 박스 플롯에 KD 커널 밀도가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박스 플롯 같은데 여기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KD 느낌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은 여기 제가 표로 남겨두었으니까 공부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페어플롯과 히트맵입니다. 아까 산점도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봤다면 이제 페어플롯과 히트맵은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페어플롯부터 보자면 변수가 네개가 있으면 이 네개의 조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이게 다 산점도랑 KD로 나타내져 있고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에 대한 수 있죠. 이런 상관관계 수 이런 거를 시각화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수에 따라서 수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 번에 어떤 곳이 관계가 높은지 어떤 곳이 관계가 낮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리 내용이고요. 네, 과제가 오늘 있습니다. 과제 그래프 따라 그리는 거인데 원래 과제를 네 문제를 내줬었는데 지금 시험 기간에서 제가 두 문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그럼 다음으로 실습 파일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실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에 필요한 패키지들, 아까 봤던 임포트해 오는 것들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판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기본 라인 플롯, 아무것도 카인드에 넣지 않으면 기본 라인 플롯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바 플롯, 카인드 바를 넣으면 바 플롯이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 플롯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A, B가 있잖아요. 이게 겹치지 않고 나란히 할 때는 그냥 아무 옵션 넣어주지 않고 바만 넣으면 이렇게 나란히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스택 true를 넣으면 새로 누적되는 막대 그래프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박스 플롯입니다. 똑같이 카인드 박스 넣으면 완성이 되고 커널 빌더 추정 또한 카인드 KD2를 넣으면 됩니다. 그 파이 차트는 조금 다르게 카인드에 이제 밸류도 넣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토 PCT로 여기 포스점 몇 자리까지 나타낼지 그리고 퍼센트를 넣을지 말지 정할 수 있습니다. 탄점도도 카인드 스캐터 넣어주면 되고 X축에 어떤 게 올지 Y축에 어떤 게 올지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매트플러림입니다. 매트플러림은 꾸밀 옵션이 많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래프 사이즈를 정해주고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아까 봤던 것들이죠. 그리고 타이틀로 제목 넣어주고 라벨 설정해주고 눈금 설정해주고 축 범위 설정해주고 그리고 격자 그리드로 설정해주고 여기 범례 레전드라는 걸 써서 넣어주시면 되고 쇼 넣어서 이렇게 표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옵션 외에도 심화 옵션을 봤죠. 그중에 첫 번째였던 X축을 공유하는데 Y축이 다른 경우 똑같이 아까 첫 번째 Y축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코드를 넣고 여기 트윈스를 사용해서 두 번째 Y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이 코드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얘 또한 set 타이틀로 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틀과 라벨로. 그리고 그래프를 동시에 여러 개 그리는 경우는 피그랑 에이시스 사용해서 이제 몇 행 몇 열로 내가 그래프를 그릴지 정해주고 첫 번째 공간인 에이시스 0에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코드 넣어주시고 에이시스 1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공간에 어떤 그래프를 넣어줄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여기 컬러 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컬러 맵이라고 다양한 컬러들을 제공하는 것들인데 이게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 100명의 수학과 과학 점수를 탄점도로 나타내겠다 할 때 일단 삼점도 플롯을 그려줍니다. 여기 스캐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X축에 뭐가 올지 Y축에 뭐가 올지 정해주고 에버리지 스코어는 이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평균 점수를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C는 어떤 기준으로 이 색깔을 정해줄 거냐.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이 점들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C맵은 아까 봤던 여기 컬러 맵에서 어떤 컬러를 사용해 줄지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컬러 바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컬러 바는 여기 어떤 색에 따라서 그 수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주는 막대고 똑같이 X 레이블, Y 레이블 넣어줄 수 있고 타이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 똑같이 네, 히스트풀로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KD를 넣을 수 있는데 KD 툴란 여기 선 히스토그램에 KD도 함께 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히스토그램에 막대기가 몇 개 나오게 할 건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제목 정해주고 쇼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 데이터 간 관계입니다. 두 변수 간의 데이터 관계는 스캐터 플롯 이용하면 되고 얘도 X축에 뭐가 올지 Y축에 뭐가 올지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형 회기선을 포함한 산점도는 여기 LM 플롯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고 다음 범주형 데이터 비교할 때는 박스 플롯이랑 바이올린 플롯 사용했죠. 이제 박스 플롯 사용할 때 박스 플롯 넣어주고 이게 X에 뭐 올지 Y에 넣을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바이올린 플롯은 근데 직관적이게 바이올린 플롯 넣어주시면 되고 X축에 뭐 올지 Y축에 뭐 올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변수 간의 관계 확인할 때 페어 플롯과 그 히트맵을 사용했죠. 첫 번째 페어 플롯 먼저 보자면 앞에 페어 플롯을 넣어주고 여기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hue는 색상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hue 스페시스 하면 종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상관관계 히트맵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먼저 상관계수를 만들어주는 코드를 넣은 다음에 히트맵을 그립니다. 그때 이제 히트맵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그려주는데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먼저 넣어주시고 이거 엔나 true는 여기 숫자를 넣을지 말지 정하는 겁니다. 여기 true를 넣어서 여기 마이너스 0.12, 뭐 0.87 이런 것이 뜨게 되는 거고 C맵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컬러 맵 어떤 색깔이 오게 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타이틀 설정해서 쇼 해주시면 이런 히트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를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뒤에 save fig라는 함수 사용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오는 거는 이제 이 파일을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지 그리고 DPI는 해상도인데 30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정할 수 있고 박스 인치 타이트라고 하면은 여기 여백 같은 거를 타이트하게 해서 여백이 거의 남지 않도록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쇼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